예,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말도 잘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21번째 주제로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질문을 해 주셔갖고 요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21번째 주제는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그 다이어트 인슐린 주사제 삭센다는 어떤 걸까?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은 자세히는 말고 나열만 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메인으로 이제 주된 주제는 삭센다 주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비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지고 다이어트에 대한 열풍도 많아져서 또 요런 주사제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어, 약사 PARK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행복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삭센다는 요런 주사제 형태로 인슐린 주사제랑 똑같죠. 주사제 형태로 생겼고요. 요 주사제를 이렇게 뚜껑을 열면 조그마한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을 복부나 허벅지나 이제 팔에 이렇게 매일매일 맞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주사제는 보험 적용은 안 되고, 그래서 비급여 처리가 되는 거고,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삭센다 주사란 이제 성분명으로 하면 릴라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빅토자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 인슐린 주사제고요. 그래서 빅토자라는 상품명은 한 용량이 0.6mg, 뭐 1.2mg, 1.8mg의 용량으로 사용이 되게끔 돼 있고, 요거는 당 수치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4년에 미국 FDA,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로부터 식욕 억제제로서 인정받은 주사제가 이제 삭센다라는 주사제이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기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랑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릴라글루타이드라는 동일한 성분이고요. 하지만 차이는 용량은 이제 3.0mg까지 받게끔 돼 있어서 그게 좀 빅토자랑 이제 삭센다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좀 주사제 가격도 좀 다르고 가격도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삭센다의 이제 허가 사용 환자 기준, 요거는 이제 그 삭센다라는 주사제를 만든 제약회사의 허가 기준을 이제 제가 옮겨 담은 건데요. 첫 번째가 일단 체중과 연관된 건강적 문제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BMI가 27이 넘는 경우입니다. 그 BMI라는 거는 계산법이 몸무게 킬로그램 나누기 키를 미터로 환산을 하셔서 미터 제곱, 그러니까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 체중과 연관된 어떤 문제들을 가진 사람이 BMI가 27을 넘어가는 경우에 허가 사용 환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BMI가 이제 30 이상인 경우도 이제 삭센다를 이제 맞는 허가 사용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제약회사의 이제 추가 권고 사항은요, 이 삭센다라는 주사제를 맞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도 함께 병행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가 마찬가지듯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함께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복용 방법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펜 형태로 돼 있고요. 인슐린 주사제 같이 펜 형태로 돼 있고 0.6mg을 매일 복부나 허벅지나 또는 어깨에서 이제 팔꿈치 그 사이에 있는 곳에 주사를 매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주 0.6mg씩 증가를 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첫 주에는 0.6, 그 다음에 1.2mg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주는 1.2mg 이런 식으로 매주 0.6mg씩 증가를 시켜서 매일 주사를 받는 방법이고요. 총 16주까지 이제 사용하게끔 돼 있고 또 16주를 사용해도 체중이 4% 이상 감소 안 하면 사용 중단을 하라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6mg을 첫째 주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2mg, 그 다음에 뭐 1.8mg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0.6mg씩 증가를 시켜줘서 매일 주사를 해서 16주까지 맞는 게 기본적인 복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맞는 방법은 저렇게 복부에다가 저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저 액체 있죠? 여기 액체? 여기 액체가 이제 복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걸 누르면은 이 액체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맞는 방식은 요런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심장 박동수가 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뭐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는 위장관 장애가 다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작용은 갑상선암, 췌장염증, 당뇨약을 이제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같이 당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장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알러지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우울증 또는 자살 충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 흔한 부작용은 뭐 오심, 구토, 설사, 뭐 소화불량 요런 쪽이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센다의 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삭센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하는 일이 이제 렙틴의 저항성을 줄여준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렙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뇌로 전달되는 호르몬인데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식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체 내에서 에너지의 조절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우리 렙틴이라는 몸에서 이렇게 뇌로 전달되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하는 게 식욕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가 커지면은 이제 이 렙틴이 자연적으로 이제 분비가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 건강한 몸이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지방세포가 커지면 자연적으로 이제 렙틴의 분비가 증가가 되는데요. 이 렙틴 분비가 증가가 된다는 뜻은 식욕이 일단 기본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렙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체중이나 어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항성이 생길 때는 문제가 되지만 렙틴의 저항성이 없을 때는 저렇게 렙틴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식욕이 감소되고 에너지의 이제 소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요, 펜을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세포인데요.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지방 세포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요. 더 커졌죠. 그러면 이제 렙틴의 증가가 일어나고 이제 렙틴이 증가가 되면 식품 섭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가 됨으로써 인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유지가 되고 체중의 조절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작아졌죠, 더. 이쪽 방향으로 가면요. 그럼 렙틴의 분비가 이제 적어지는 거고 식품 섭취가 증가가 되고 에너지가 소비가 감소되면서 더욱더 이제 에너지를 지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이제 렙틴의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그 삭센다가 하는 일이 이 렙틴의 저항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렙틴의 이제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뇌가 어떤 모든 인지를 하는 기관인데 뇌가 이제 렙틴이 몸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몸에 이제 이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면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음에도 몸이 이제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더 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항성이 생김으로써 인해서 렙틴이 원래 하는 일인 그 에너지의 소비를 더 늘리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칼로리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면은 이제 몸에 충분히 이제 렙틴이 충분히 몸 안에 있는데도 그거를 뇌가 인지를 못하고 몸이 더 배고프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먹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에너지의 소비를 또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고 칼로리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살찌는 원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렙틴의 이제 저항성의 원인은 이제 다이어트들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닌 뭐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자주 하셨을 때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고요. 기존에 이제 비만이 된 상태이면은 렙틴의 저항성이 더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단 거를 많이 섭취하셔도 렙틴의 저항성의 원인이 되고 탄수화물 과다,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과다하고 몸의 염증 상태가 높을 때 뭐 이런 등등의 원인들로 인해서 렙틴의 이제 저항성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비만으로 진행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주사제는 이 렙틴의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그런 작용을 몸에서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는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할 거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삭센다가 하는 일은 렙틴의 저항성을 줄여준다. 그래서 삭센다가 하는 일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렙틴의 저항성을 줄여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폭식을 막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앞으로에 생길 수 있는 렙틴의 저항성을 이제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는 그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체중 조절이 더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렙틴의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은 식욕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삭센다가. 그래서 삭센다가 하는 일은 폭식을 막고 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이 높여주고 그 다음에 식욕을 감소시켜주고 이런 일을 삭센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렙틴의 저항성을 줄여주는데 필요한 비타민제들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RTG, 오메가3, 그다음에 비타민 D, 뭐 요런 것들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섭취를 해주시는 게 다이어트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렙틴의 저항성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삭센다가 하는 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이건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뭐를 뜻하냐면 비만, 당뇨, 뭐 고혈압, 더 나아서 뭐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등 이래서 이런 것들을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저런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인슐린 대략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인슐린이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호르몬이 몸에서 이렇게 배출되어서 세포의 밖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켜줘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런 인슐린이 작동을 잘 안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이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근육에서
이제 포도당 흡수의 효율성이 감소되니까 포도당이 몸 안에서 계속 남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신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전체적으로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비만과 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가 지금 요걸로 해볼까요? 빨간색. 요게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란 뜻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일단은 제2형 당뇨병의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요런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오비시티, 그러니까 비만도 일어난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슬리피데미아에서 이제 고지혈증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굉장히 다양한 만성 염증에 관련된 또 만성 증후군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삭센다를 맞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일을 주로 하는 건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감소가 된다는 뜻은 뱃살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삭센다가 하는 또 두 번째 일이 인슐린의 예민도가 증가하게 만들어주는데, 인슐린의 예민도가 증가한다는 뜻은 지방을 잘 태워서 소비를 시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제 다이어트에 중요하게 하는 작용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비타민제들도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다시 반복되지만 마그네슘, 그다음에 RTG, 오메가3, 그다음에 항산화제, 그다음에 질 좋은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B,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가 있는 뭐 아연이나 뭐가 있을까요? 셀레늄이나 아니면 뭐 크롬,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는데 필요한 비타민제 또는 이제 보충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삭센다가 하는 세 번째 일은 글루카곤과 유사한 형태로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을 유도해 주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글루카곤은 인슐린의 이제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배가 우리가 만약에 고플 때 음식의 섭취가 없고 이제 배가 고플 때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원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원을 당으로 바꿔줘서, 그래서 당을 이렇게 올려줘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이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낮을 때 왕성하게 생성되는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관계를 우리가 뭐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센다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삭센다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GLP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 글루카곤 유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글루카곤 유사체가 존재하면, 즉 삭센다가 하는 일은 당을 올려주는 글루카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사용하는 거가 증가가 되고, 이 말 뜻은 지방 분해가 잘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혈압 내에 또 혈당을 조절을 해줘요.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당뇨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켜준다는 말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글루카곤 유사체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 즉 삭센다가 하는 일은 세 번째는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의 연장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이 말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음식 양 또는 횟수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삭센다가 하는 일은 지방 분해가 잘 되게 해주는 거고, 당뇨 조절을 잘 되게끔 해주는 거고, 심혈관 질환 개선, 그 다음에 음식 양 또는 횟수를 조절해 주는데 삭센다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가격 중요하죠. 가격 일단 비싸요. 일단 하나를 이렇게 사시면 펜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3개면은 12주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죠. 쓰는 양은 약간씩의 미묘한 차이는 있으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병원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여기 보면 펜 한 개당 8만원부터 한 12만원 정도 약간 더 비싼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6주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한 32만원에서 48만원 또는 그거보다 좀 더 이상 요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비싸고 또 효능은 이렇게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 개선, 그 다음에 렙틴의 저항성 줄여주고, 그 다음에가 글루카곤과 유사한 형태로 인슐린 분비 촉진을 유도시켜주는 효능은 있는데 가격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만약에 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은 돈의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 주사 기간 후에도 이제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음식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렙틴의 저항성을 렙틴의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 마그네슘, RTG, 오메가3, 비타민 D, 그 다음에 뭐 칼슘 이런 거를 이제 복용하시면서 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되는 뭐 똑같이 또 반복되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RTG, 오메가3,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질 좋은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D, 뭐 아연, 아까 말씀드렸던 셀레늄, 뭐 크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복용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요령으로 이제 하시면 기본적으로 질 좋은 유산균은 드시는 게 좋고요. 질 좋은 유산균, 그 다음에 RTG 오메가3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아연, 크롬, 셀레늄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제. 요거는 이제 뭐 아연, 크롬, 셀레늄 요런 것들을 이제 요 종합 비타민제로 커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타민 D 요거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죠. 이렇게 묶어서 있는 함께 들어간 제품 요걸로 이제 커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다가 뭐 비타민 B, 항산화제 이렇게 하면은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그럼 6가지.
그래도 많이 줄었죠. 이런 식으로 섭취하시는 거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삭센다 주사제, 인슐린 주사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렸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주사제를 평생을 맞으실 수는 없는 거니까 꼭 운동하고 음식 조절을 병행을 하시고 그걸 하시면서 이제 렙틴의 저항성에 개선을 일으키는 이런 마그네슘, 그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에 필요한 마그네슘, 오메가3, 항산화제, 질 좋은 유산균, 비타민 B, 비타민 D, 뭐 아연, 셀레늄, 크롬 이런 거를 같이 드시면서 하시는 거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양이 많다고 하시면 유산균, 오메가3,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이 들어간 제품, 그다음에 비타민 B, 항산화제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줄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갑자기 이제 질문을 받아서 요걸로 한번 대략적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사 PARK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른 주제로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